전북 지역에서 등교 개학 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될 예정입니다. 전북 서해안의 곰소만은 50년 넘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장호 주변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내장호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남, 전북 주요 국도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20% 안팎의 교통량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도로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등교 개학 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될 예정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김남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전북 지역에서 등교 개학한 학교에서 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여고 3학년 학생 18살 A양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에서 경지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전북 지역 22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지난달 19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2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전날 오전 등교할 때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등교 후 38.1도의 발열 증상과 두통 증세를 보이면서 전주시 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A양은 이날 민간업체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과 교직원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보건당국은 학생 800명과 이 교직원 등 883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이후에는 음성이거나 양성이거나 모두 상관없이 이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인터넷 학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양이 다니는 전주 시내 미술학원 원생과 교사 등 77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전북 서해안의 곰소만은 50년 넘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경제 중심축인 어업과 관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자체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민들은 지쳐가고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정명기 기자입니다. 드넓은 갯벌로 소문난 서해안의 곰소만입니다. 먼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작은 고기잡이배 한 척이 힘겹게 배를 댑니다. 그런데 코앞 곰소만에서는 바닷속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세잖아요, 어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배 안에서 이쪽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면 좋죠. 이게 우리나라 법이 수산업법이 옛날 일제시대부터 대했던 법들이 그대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바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탁상으로 이제 책상에서만 이론적으로만. 곰소만은 지난 1964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 21개 만 가운데 9,900헥타에 이르는 곰소만만 제재했습니다. 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일부 어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무려 50년 넘게 수산물 일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했던 걸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죽음이나 이런 거 요즘은 금어기가 많아요. 꽃게 같은 것도 금어기가 기간별로 있는 거고 안에서 어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힘들지. 소형 선박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 나가야 되잖아.
저 밖으로만 나가면 여기 안 하고 저기 밖에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뭐 조금만한 배달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끔 불법 조업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곰소만이고 배들이 정박한 이곳은 곰소항입니다. 이 지역 주 수입원은 어업과 관광업인데 어민은 500여 명, 배는 250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고기나 조개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포획 금지 구역을 풀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꼬막과 같은 조개류를 양식하고 캐는 어민은 실제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도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새꼬막 양식은 이제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 등에 있는 것은 이 갈구리로 예. 사람들이 잡을 수가 있는데 물속에 있는 뭘로 잡아요? 법에서는 근데 다른 걸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만들면은 불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한테 맞게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어구만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만이나 동양만 같은 데는 거기는 성망 허가가 나버리니까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안 나고 하니까 안 내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포획 채취 금지 구역을 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은 수년째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됐고 지난해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도청 거치고 해수부에다가 지금 건의까지는 올라갔고 해수부에서 그거를 제한을 풀기 위해서 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밭도 없고 눈도 없고 이것만 먹고 사는데 손님이 안 들고 힘들지. 뭐 먹고 살고 있어야지. 이거 아니면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좀 더 심하고 하니까 이모들이나 사모님 엄마들 다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생계 불안에 지쳐가는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기다리는 상황. 주민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 경제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25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남, 전북 주요 곡도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전남과 전북 지역 주요 국도 15개 노선의 지난달 하루 평균 교통량은 18만 1,000대로 작년에 23만 1,800대보다 21.9%인 5만여 대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도 1호선 광주에서 목포 구간은 지난해 하루 평균 14,800대에서 9,100대로 38.5%나 급감하며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국도 1호선 전주에서 논산 구간이 11,700대에서 8,600대로 26.4%, 국도 17호선 임실에서 전주 구간이 17,200대에서 12,800대로 25.5% 줄어들었습니다. 제자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59살 여성 A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해 이를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수는 또 지난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특히 환상적인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죠.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체류용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입니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캠핑장과 시립박물관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49억 원을 들여 짚라인 등을 갖춘 복합 놀이시설까지 들어섰습니다. 내장호화,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내장산은 매년 가을이면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정작 정읍에서 먹고 자고 즐길 만한 문화시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읍시는 대안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내 내장호 일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농업 영수 확보를 위해 마련된 내장호 일대에 호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해 내장산 주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읍시와 지역 정치권은 올해 정부의 국립공원 조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내장호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구역 해제를 위해선 대체 편입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민원들이 있으셔서 해제를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 민원들을 좀 종합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대체 편입지를 가지고 오신다는 전제하에 그걸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말까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국립공원 지역 해제 면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내장호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읍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화장품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 기반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최근 남원 지역 화장품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회의실에서 남원 화장품산업 지원사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비롯해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마케팅 지원책이 소개됐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그 기업들이 매출 향상이라든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걷기 문화 조성에 나섭니다. 워크온은 만보기 기능을 갖춰 가입된 회원끼리 걷기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고창군은 워크온 내에 고창 1530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 걷기 운동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에 남부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밤사이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후 9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8도, 김제, 부안, 남원과 순창, 정읍, 고창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 순창, 임실과 고창은 22도, 김제와 부안, 정읍이 2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는 쉬는 게 좋겠고요. 세차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전북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땐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비가 내린 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맑은 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크니까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